수의대생이 묻고 수의대생이 답하다. 숨은 쓰다. 18학번 박예진입니다. 18학번 이동영입니다. 18학번 오진서입니다. 일단 저희 3명 다 대학원에 바로 가게 되었고, 저는 외과 대학원, 그리고 저희 둘은 내과 대학원에 이번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수의 영상의학은 일단 본과 3학년 때부터 이어서 본과 4학년 1학기까지 배우는 과목인데, 수업 자체는 그냥 이어서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다른 부분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른 점이 실습인데, 일단 중간고사 전에는 초음파 관련해서 실습을 조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라운딩이라고 해서 교수님께서 어떤 방사선 사진이랑 이 환자가 몇 살, 어떤 종이고, 어떤 증상 때문에 내원을 했을 때 이 방사선 사진을 저희가 판독을 해서 감별 진단 목록을 세우는 그런 실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론으로만 배웠다가 막상 저희가 판독을 하려고 하면 아, 우리가 진짜 잘 모르고 부족하구나를 느끼면서 동시에 저희가 진짜 많이 공부하고 많이 깨닫게 될 수 있는 되게 좋은 실습입니다. 이제 이론은 교수님이 저희한테 영상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라면, 이제 실습은 반대예요. 저희가 이 영상을 가지고 교수님의 도움 없이 어떤 건지 바로 하나씩 추론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제 저희가 입력이 아니라 출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처음에 보면 정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앞으로의 임상 과정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수의 임상병리학도 본과 3학년의 2학기에서 처음 배우고 본과 4학년 1학기에 끝나게 되는데요. 사실 말은 임상병리학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내과의 3, 내과의 4라고 할 정도로 많이 중요한 과목이에요. 심지어 배워야 할 내용도 엄청나게 많고, 이것이 완전 기본적인 진단 과정을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 외과를 배우는 사람도 중요하고 내과를 배우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만 공부하는 걸로 정말 따라가기 어려워요. 정말로 많습니다, 양이. 그래서 이 과목을 공부할 때는 수업에도 집중을 하고 또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거예요. 실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혈액 분할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거랑 요도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결정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걸 하는 실습입니다. 실습이 혈액이고 요 검사인데 이 둘이가 정말 많이 하는 검사고 자주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든 아니면 인턴을 가든 바로 처음 하게 될 검사이기 때문에 실습을 하면서 미리 익혀두는 걸 정말로 적극 추천합니다. 임병이랑 영상 자체는 진짜 시험 기간에 내가 정말 꾸준히 해야 진짜 많이 도움이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국시까지도 연결이 돼서 내가 국시 때 본 1부터 본 4까지의 과목을 전부 다 고생하면서 공부하기 싫다 하면은 공부를 할 때 해라. 이게 팁인 것 같습니다. 본과 4학년이 국가고시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 학년이니까 이 정리본을 정말 미리 만들어 두는 게 나중에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시험을 넘어서 국가고시까지 대비할 수 있다. 일단은 말의학이라고 처음에 겁먹으시는데요. 말의학의 원에서는 우선 말에 대한 조금 교양적인 느낌을 좀 많이 배우게 돼요. 우리가 말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조금 특수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의 종류, 말의 기본적인 형태, 습관이면은 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걸 먼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의 질병 치료 같은 감염적 치료, 아니면 외과적 치료를 말의학 2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대학교에는 말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님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말의학을 들어두게 되면은 좀 다른 대학에서보다 좀 더 말에 대한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국시 공부했을 때 내과랑 외과에도 대동물 외과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말 문제가 나온다면 저희 학교만은 좀 이거 그거다 하면서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던 과목 같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번 국가고시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말의 젖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혹시 말의 젖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한 6개 되나요? 틀렸어요. 말의 젖 개수는 2개인데요. 저희 이제 말의학 시간에
말은 쌍태를 낳으면 좀 위험한 동물이고 그래서 좀 한 마리씩 낳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한 마리씩 낳으니까 젖도 2개가 되겠죠. 이러한 내용을 사실 교수님께서 수의사가 되려면 말의 젖개수도 몰라서는 되겠냐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의 젖개수는 2개라고 했는데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 뒤편에 해부실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 같은 넓은 공간에서 이제 말을 직접 데려와서 장제도 해보고 아니면 직접 승마장에 가가지고 말을 어떻게 끄는지 아니면 말 털 손질법부터 해서 뭐 체열은 어디서 하는지 아니면 산통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치하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승마장에 가서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끌고 오면 말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제가 왼쪽으로 끌고 가고 싶다 하면 그냥 얘가 어디를 가든 보지 말고 제가 그냥 줄만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알아서 따라와서 온다. 교수님처럼 쫄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말을 다루기가 어려워요. 말을 장제할 때 발굽을 깎는 걸 삭제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사람의 힘으로 못 하고요. 말이 이렇게 다리를 들어줘야 할 수 있어요. 그 말과의 약간 교감도 필요한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실습을 하면. 실습은 기말고사에 이제 약간 서술형으로 하나 치게 됩니다. 따로 그 외에는 따로 평가 같은 거는 레포트. 제가 한쪽 발이 깁스여서 쩔뚝이었거든요. 그 쩔뚝이 시절에 저를 레포트에 넣었습니다. 네, 승마장 갔다 오면 레포트 쓰고 뭐 승마도 막 수영 크게 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PPT가 정말 페이지 수가 많은데 다 봐야 잘 칠 수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만 중요하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수님이 의외로 찝어준 데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꼭 수업은 열심히, 어느 수업이든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이제 1학기 때는 뭐 수생이라던가 야생동물이라던가 또 산과 쪽에 대해서 좀 저희가 심화적으로 또 실습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수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교의 한지은 교수님과 함께 아쿠아리움 견학을 갔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끼리 그냥 놀러 갔으면 그냥 물고기다 하고 지나갔을 건데 사실 본과 3학년 때 수생동물의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용을 진짜 많이 까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 옆에서 설명을 들으면 뭐 어떤 방식의 사육 방식이 있고 또 어떤 어류의 차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 또 이게 국시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수생 아쿠아리움을 갔다 교수님 옆에서 설명을 꼭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교 김규태 교수님이랑 함께 한 2조로 쪼개져서 달성공원 견학을 가게 되는데요. 달성공원에 있는 동물들을 이제 수의사의 관점에서 보면서 뭐 저런 환경에 저 동물이 있으면 사실 어떤 질병들이 잘 생길 수 있고 또 저런 동물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환경이 맞지 않고 이런 환경이 좋다 이런 것도 설명을 많이 들어서 되게 재밌고 약간 벚꽃이 필 때쯤 저희가 갔어가지고 굉장히 소풍 가는 느낌이어서 또 추억도 쌓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민수 교수님이 또 특강을 2차례 정도 해주셔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또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원래 산과 같은 경우는 저희 전 학년까지만 해도 이제 해부학실 앞쪽 편에 이제 소가 직접 왔어요. 그래서 소에 대해서 저희가 신체 검사를 하게 되고 뭐 다양한 것을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었는데 작년부터 그쪽에 이제 공사 이슈가 생기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소에 관해서 신체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희가 실제로도 했었고요. 그거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 이게 실습 한 번 하는 게 책을 4-5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진짜 도움이 많이 돼서 아주 재밌었던 임상 시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혹시 의대생들이 이제 마지막 학년이 되면 실제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 관문을 넘기 위해
의사 실제 병동에서 실습을 돌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의사가 되기 직전에 실제로 병원을 돌고 연구실을 돌고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있는 본과 4학년 만의 새로운 수업입니다. 이제 여름방학 중간 때부터 시작해서 한 11월? 10월? 그쯤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한 조에 4명씩 해서 내과, 외과 영상을 각 일주일씩 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동물병원에서 이제 대학원 선생님들이 진료 보시는 걸 옆에서 참관하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마취랑 응급도 좀 분리가 돼서 아마 올해부터 저희 학교에서 로테이션을 도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과, 외과, 그리고 마취, 응급, 그리고 영상까지도 분과가 돼서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과목당 한 주씩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막 2주씩 한다 해서 저희가 이제는 몇 주씩 한다고는 말씀을 지금 드리긴 어렵지만 아까 말씀해 준 것처럼 지금 과목 수가 늘어났으니까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돌아야 되는 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과 3학년 때 주로 내과, 외과를 배우고 또 이제 로테이션을 하는 게 보통 여름방학부터니까 1학기 때까지 통틀어서 인병이랑 영상을 이미 배운 상태로 로테이션을 돌게 되는데 일단은 이론적인 것만 안다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환자가 왔을 때 신체 검사 같은 것을 저희가 곁에서 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저희가 직접 해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신체 검사가 이루어지는구나도 알 수 있고 또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의 진료들 참관하게 되면서 어떤 증상으로 온 환자들은 어떤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진단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를 곁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과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정형 신경검사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수술 끝나고 나면 드레싱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어떤 단계로 하는지 또 수술방에 직접 들어가서 수술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같은 과목은 이제 그날 있었던 환자의 그 영상 사진을 주고 이제 저희가 직접 실습했듯이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정말로 저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게 그때 배웠던 걸 지금도 이제 수의사 대학원 들어가서도 많이 써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장 평가를 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한 심장 평가를 할 때 사실 연습을 안 하고 들어가면 갑자기 막막해지는데 이제 이걸 일주일 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걸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익혀지게 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될까? 시작이 약간 좀 유순하게 들어간달까? 그렇게 빠르게 진단을 들어가고 영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정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또한 국시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일찍 하는 조는 여름방학 막바지부터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국시 공부를 시작할 때쯤에 딱 로테이션을 돌게 됐는데 솔직히 외과나 내과적인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 까먹었었다가 이제 로테이션을 돌면서 보통 환자가 오면 급하게 와서 그 질병을 공부하게 되고 그거로 약간 벼락치기가 순간 딱 되면서 국시 공부에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돼서 굉장히 좋았어요, 로테이션. 그리고 임상 로테이션 할 때 또 팁을 하나 드리면 환자를 얘만 보고 하면 약간 정신이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관심 있는 주제 환자를 하나 잡고 어떻게 진단을 시작하고 어떻게 치료까지 나가는지 추적을 하게 되면요. 정말 자기한테 정말 인상이 깊고 내 걸로 남는 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과학심화 프로그램은 이제 4학년 2학기, 즉 국시를 앞두고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보통 기초 과목을 많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해부학, 기생충학, 조직학, 생리학, 미생물학, 양리버 이런 본과 1학년, 2학년에 했던 이러한 과목들을 이제 교수님 밑에서 실험실 같은 곳을 들어가서 직접 배우고 실험해보고 어디를 가보든지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모두 듣는 게 아니라 한 여러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자기가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과목을 바로 딱 들을 수 있게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생충이랑 양리를 선택해서 들었고요. 기생충의 경우는 교수님과 함께 기생충을 실제로 잡으러 가는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걸 잡아서 어떤 기생충인가까지 감별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역시 이것도 국시에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양리의 경우에도 양리 실습에서 했었던 MBC, MIC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해부랑 조직공학을 들었었는데 해부가 정말 좋았던 게
그냥 온라인 강의를 올려주시면 그거를 알아서 들으면 되고요. 자기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조직공학은 서미수 교수님이 뭐 엑소존 같은 거를 실제로 임상에서 어떻게 쓸 수 있나 그런 것들, 그래서 비임상이랑 임상을 연계해서 설명해 주셔서 그런 것도 재밌었고 나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해부가 국시 준비할 때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수님께서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국시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꼭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해부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서민수 교수님 것도 들었고 또 김태원 교수님의 수의 생리학 관련해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한 7, 8명씩 정도로 과목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별로 생리학 단원을 좀 나눠서 그 단원을 공부하고 또 그 단원에서 내가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좀 더 이걸 좀 깊이 알아야 또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만들어 보고 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내과가 사실 내과 밑에 여러 과목이 있거든요. 뭐 내과 신경학, 뭐 내과 심장학 이렇게 특수하게 분과가 되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내과 중에서 특수하게 분과된 피부병학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다른 학교는 막 또 분과돼서 막 신경학을 따로 배우는 것도 있다 하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피부병학을 배우게 되고요. 특히 오태호 교수님께서 피부병학을 좀 많이 전공하셨기 때문에 들으면 정말 내과에 관심 있고 또 피부에 관심 있다? 정말 강추드리는 수업입니다. 사실 피부 질병이라는 게 그냥 꼭 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저희가 로컬로 인턴을 나갔을 때 진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이고 또 인턴들이 웬만하면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외에 그 다음으로 보는 빠르게 보는 질병들이 피부 관련 질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당연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배우게 되고 특히 이 과목은 영어로 출제가 됩니다. 저희가 임상에서 정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동공밑반사라던가 그리고 뭐 메이지 테스트, 팔페브럴 테스트 또 이제 눈물량 검사 아니면 형광 검사를 해서 이제 안구에 손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사하는가 그리고 뭐 안구 관련 질환들 이런 거를 좀 그림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많이 재밌었고 네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시는 책을 좀 달달 그냥 외우듯이 해가지고 주관식도 나오니까 그런 걸 좀 다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애들이 이 과목은 다 열심히 해가지고 제시도 있고 삼시도 있습니다. 30 떨어지면 기회는 없습니다. 파이팅! 이제 수의사가 되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최종 관문이 수의법규학이에요. 법규학은 약간 이제 저희가 배우는 과학 쪽이랑은 좀 다르게 법 쪽이랑 관련된 과목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의사가 되면은 실제로 이제 지켜야 될 법들이 있죠. 마약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뭐 실제로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수의사는 식품에도 많이 관련되어 있고, 동물보호법에도 많이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동물약에도 법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배우고 수의사가 당연히 돼야겠죠. 그거를 배우는 시간이 바로 수의법규학입니다. 수의법규학도 국가고시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수의법규학을 만약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국가고시에 가서도 떨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업 때 교수님께서 워낙 되게 잘 가르쳐 주세요. 그때 수업만 열심히 들었더라도 50% 이상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는 계속 이과적인 과목을 배워왔기 때문에 수의법규학을 처음 배우게 되면 약간 문과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당황하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 딱 혼자 공부하기보다 교수님과 수업 함께 병행하면은 어떤 게 중요한지 또 어떤 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핵심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응급수의학은 사실 저희 학년 때는 없었는데 이제 작년에 구윤혜 교수님께서 새로 오시게 되면서 새로 신설이 되는 과목입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이제 구윤혜 교수님이랑 장민 교수님께서 CPCR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하게 심폐소생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이론적인 것과
실습을 더미라는 인형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 이제 조별로 나눠서 어떤 환자 응급이 발생했다. 이건 실제로 임상에 나가서 병원에서도 흔하게 있는 일이고 또 사실 이게 실제로 마주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게 굉장히 크고 그 급박한 시간에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했던 실습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 아마 응급수의학에서는 그것과 비롯해서 어떤 것들이 응급 상황을 유발할 수 있고 어떤 증상을 보이고 이때 어떻게 우리가 처치를 해야 되는지에서 배울 것 같아서 이것도 또한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면 엄청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견의 경우는 정말 비슷하게 해요. 이렇게 해서 팔을 굽히지 않고 실제로 눌러주게 되고요. 작은 강아지의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도 이렇게 눌러줄 수 있습니다. 강아지 체형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뭐 퍼그처럼 좀 눌린 가슴이다. 약간 등으로 눕기 좋은 그런 체형이다라고 하면 또 위에서 압박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딥 체스트라고 해가지고 좀 가슴이 깊은 애들은 옆으로 누워서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랑 다르게 소생률 면에서도 다르고 다시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수업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급은 터지면 전부 다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실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어 뭐 리더라는 직책이 있거든요. 응급 왔습니다. 예진쌤 로우 에피 준비해주시고 기반 삭관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바로 들어가야 돼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이뤄서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약간 조별 과제 팀합, 팀워크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실습을 정말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들어와서 실제로 CPR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 사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CPR 환자가 터졌는데 다들 저희는 처음 겪었던 상황이어서 저희도 사실 많이 우왕좌왕했거든요. 실습을 그때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선생님들께서는 빠르게 누구는 바로 압박을 하고 맞아. 누구는 기도 삭관을 하고 누구는 바로 약물을 뽑고 이렇게 엄청 각자의 역할 안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아 우리 공부 진짜 많이 해야겠다라고 느꼈고 아마 이 과목에서 그런 것들을 잘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PR은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한다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임상 명리가 제일 어려웠었는데 이제 뭐 혈액 검사, 뇨 검사 이런 것들 수치가 질병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원리도 내과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 다른 수치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걸 이해하고 또 암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고 그리고 또 예외 상황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임병을 뽑고 싶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양이 너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영이 중요한데 양이 다 너무 중요해서 많아서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외과 대학원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안과 환자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안과 수업에서 배웠던 검사법들이 바로바로 저희가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여서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으면서 바로 적용이 되니까 이해도 잘 되고 그림으로도 많이 공부할 수 있고 뭐 어떤 안구가 이런 형태면 어떤 질병이다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이하게 법규학을 좀 뽑고 싶어요. 이제 저는 법규학을 조금 더 열심히 투자를 했고 뭐 이제 식재 국가고시에서 저는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도 15초 이상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법규학을 많이 국가고시에서 덕택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가장 도움이 됐다고 하는 거는 법규인 것 같아요. 제가 글씨가 많은 거를 보면 좀 울렁이는 그런 게 있는데 수업도 열심히 들었고 또 과목 자체에서 그 교수님과 함께 그 중요한 부분을 엄청 많이 읽어 나가는데 그 수업만 자세히 들어도 이게 진짜 한 문제 7, 80%는 맞출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특이하게 아까 어렵다고 했던 임병이 지금 와서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또 내과 대학원에 갔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가 어떤 증상으로 왔을 때 기본적으로 돌리는 검사들, 혈액 검사나 뭐 뇨검사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인병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때 열심히 했던 걸 바탕으로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뭐 내과뿐만 아니라 이제 외과에서도 이제 인병은 많이 중요하죠. 당연하죠. 인병 과목은 진짜 내과를 잘했으면 이해가 잘 되는 것들이 많고, 뭐 특히 뭐 부신피질 질환 그리고 갑상선 질환 이런 중요한 질환들을 좀 자세하게 공부해 놓으시면은 임상병리책이 좀 술술 잘 읽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내과를 열심히 하시면 인병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초 과학 실습도 있고 뭐 임상 로테이션을 돌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과 1학년, 2학년, 3학년에 배웠던 모든 과목이 어렴풋이라도 남아 있으면 이제 다시 이러한 실습들을 하면서 아 맞다 그랬었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동기들이랑 추억 많이 쌓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경북대 최고의 대학입니다. 코리안 넘버 원 유니버시티. 저희 후배님들은 정말 대단한 후배님들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유능한 후배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적 잘 맞는 것도 중요하고 요거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나고 나서는 추억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각나기 때문에 동기들이랑 여행도 많이 가고 실습도 다양하게 하고 좀 대학교를 떠났을 때 하지 못하는 것들 좀 많이 실컷 하고 가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남은 대학생활을 다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졸업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요.